2022년에는 세 차례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분들은 5월 말까지 분석 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2040 도시 기본 계획 중에 단기간에 집값에 영향을 줄 그런 내용을 얘기 드렸다면,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영향을 줄 그런 계획과 어느 지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첫 번째 내용은 수변 중심 도시 공간으로의 재편입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이 임기 때 한강변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는데요. 현재 서울시장이 되면서 과거처럼 수변 지역에 대한 계획이 이번에도 도입됐죠. 현재 서울에는 수변 공간인 하천 등이 61개가 있습니다. 이 수변 지역을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이 계획인데요. 동네 중심의 지류나 소하천은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 활동하는 이런 곳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4대 지천인 안양천, 중량천, 홍제천, 탄천 이런 곳들은 배후 주거지와 접근성을 높이고 특화 거점을 찾아서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강은 여의도 압구정 이런 한강변의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 유럽처럼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체화된 도시 조망이 생길 수 있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수변 지역 인근은 업무, 상업, 관광 중심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고요. 세계적인 또 명소로 탈바꿈 될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6월 선거에서 재임용되면 하천이나 한강변 일대의 주택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수변 중심으로 재편될 때 저평가 관심 지역은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이촌동, 한남동, 옥수동, 반포, 압구정, 성수 이런 한강면의 이면에 있는 주택이나 이 지역의 전세가 비율이 높은 나홀로 아파트도 괜찮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4대 지천인 안양천, 홍제천, 중량천, 탄천 이런 인근 아파트도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량천 조망 가능한 아파트는 연말에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 계획 얘기하는 거죠. 2040 동부간선도로 지하 얘기가 언급될 것 같은데요. 주변 수변 지역 개발지 중에 가장 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줄 계획 두 번째는요, 용도 지역제에서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하는 계획인데요. 기존의 용도 지역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지역마다 허용되는 용도가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계획에서는 서울형 새로운 용도 지역제인 비욘드 조닝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죠. 자, 그럼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와 다르게 주상공록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복합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많아졌었고 개인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뀐 현재 주거 형태에 맞게끔 서울 전역을 도보로 30분 내에 주거 일자리 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기능 복합 용도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서울의 중심권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향후에는 주거 위주의 지역도 빠르게 비욘드 조닝으로 조성된다면 중심권뿐만 아니라 주거 위주의 지역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비욘드 조닝으로 조성되면 향후 투자 방향은 현재는 상업지역과 연접해 있는 주거지역이지만 복합도시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일부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편입될 수도 있겠죠. 그럼 갑자기 집값이 3-4배 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역세권 상업지역에 연접한 주거지역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비욘드 조닝이 조성될 때 저평가 관심지역은 2030 생활권 계획지구 53개 지구에 역세권 일대를 관심 가져보길 바라고요. 생활권 계획지구는 계획 당시부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나왔었는데요. 특히 동부권과 서남권에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인 집값에 영향을 줄 세 번째 계획은 보행 일상권 조성입니다. 기존의 주거지역 위주의 공간을 도보 30분 내로 자립 생활권으로 전면 개편할 목적의 계획인데요. 자, 현재는 3도심 중심의 업무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주거지역도 업무, 상업,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도보 30분 내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자립 생활권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부동산 가격은 중심지만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러나 자립생활권이 조성되는 곳은 서울 변두리라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골고루 오르게 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의 분산 효과가 가능하게 될 것이죠. 보행 일상권 조성으로 저평가 관심 지역은 앞서 얘기했던 2030 생활권 계획지구의 53개 지구, 이런 곳들의 역세권 일대를 관심 가지시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가운데에 지하철역이 존재하는 곳에 인근에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줄 계획인데요.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입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이유는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보행이라든가 도시공간이 굉장히 단절되어 있죠. 해당 지역 주변이 워낙 또 많이 낙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거나 열악합니다. 또한 소음, 진동 이런 생활환경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상철도를 지하하면 가용지가 생기겠죠. 이곳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생활환경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철도가 지하화가 된다면 그 지하화된 부지의 상층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 및 새로운 공간, 예를 들어서 여가,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철도 기지창도 주거, 상업, 업무 이런 복합개발로 하려고 하죠. 그럼 지상철도 지하화에 따른 저평가 관심지역은 어디일까요? 2호선, 4호선 도시철도 지상구간이라든가 창동, 구로, 노량진, 영등포 차량기지 인근을 관심 갖고 보시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보일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줄 계획은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인데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교통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선 다양한 형태의 신교통체계와 3차원 물류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신교통수단인 자율주행 자동차나 버스를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하려고 합니다. 21년 11월에 상암동에 시범 운영이 됐었고요. 26년까지는 상암과 강남은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를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수 있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교통체계인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하죠. 이것은 2025년에 기체 상용화를 위해서 용산국제업무부터 김포공항까지 시범 노선을 운영하고요. 2029년까지는 용산에서 삼성 잠실을 거쳐 수서까지 단계적으로 광역 노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장기간 집값에 영향을 줄 계획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전번 영상과 이번 영상의 결론과 향후 우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네요. 35층 높이 규제 폐지와 수변 지역의 재건축, 두 번째는 3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세 번째는 자립 생활권을 위해서 보행 일상권을 조성하겠다. 이런 세 가지인데요. 자, 2040 기본계획에 따른 한강변 재건축의 집값이 지방선거에서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하고는 무관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가치관 속에는 한강 조망권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 프리미엄을 또 무시 못하겠죠. 당연히 자금력이 되시는 분은 지금 매입하셔도 좋은 곳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세 차례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를 첫 번째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이후에 6월 2일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때를 두 번째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2040 서울 플랜이 확정되는 12월 말부터 그 이후에 어떤 가격 변동이 세 차례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공격적인 분들은 5월 말까지 분석 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내가 보수적이다 이런 분들은 12월 말까지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니까요. 그 이후에 잘 분석해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계획 내용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이 부분을 좀 분석하시고, 면밀히 분석하시고, 보수적인 분들은 12월 말 이후에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정책, 이슈,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